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코스피 지수도 4주 만에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대규모의 경제 및 증시 부양책이 나온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1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가운데 이 FOMC 결과는 국내 증시의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실망감을 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국내 코스피 지수가 4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걸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은 정말 강하네요. 지금 다우가 0.6, S&P가 1%, 나스닥도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지금 다우와 S&P는 사상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아직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못했지만 지금 뭐 16,000선이 뭐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증시는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은 반도체 AI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한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미국은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 테슬라는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보게 되면 코스피는 0.2% 뭐 조금만큼이지만 상승에 성공한 반면에 이 코스닥은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소재, 또 셀업체 중심으로 실망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지금 에코프로, BM 모두 보시는 것처럼 뭐 하염없이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계속해서 이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중국도 참지 못하고 대규모의 이 정시 안정대금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 기금과 50bp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가 주간 따지로 2.75%가 상승을 했고요. 항생은 무려 4%로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부진하냐? 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위험도 있고 뭐 국내의 뭐 주주 환원 정책이 미흡하다 뭐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대만과 중국과의 양안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뭐 사실은 그걸로 얘기하기도 부족한 게 뭐 대만 증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대만 가권 지수도 전고점 좀 넘어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 시장의 부진이 중국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지 않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마저도 이 강한 이 경기 및 증시 안정 대금을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상해나 항생이 반등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코스피도 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분 나쁜 건 상해가 2%, 항생이 4% 반등을 했는데 왜 코스피는 이 정도밖에 반등을 못 했는지 참 아이러니하고요. 지금 YTD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숫자가 다우 1%, S&P 2%, 나스닥이 3%대 1, 2, 3%대의 상승률인 반면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인데 상해가 마이너스 2.2%인데 이것보다도 코스피가 부진하니까 이거 참 거의 항생하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한국 시장 올해 참 1월달 매우 힘든 장인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지난 연말에 너무 가파른 강세를 보였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에서 후퇴한 부분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총통 선거, 북한의 강경 기조, 중국 경제 부진, 홍콩 삼성전자 어닝 쇼크 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 그 얘기했던 것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은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면서 조금 반등의 시그널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좀 말씀 좀 드렸었고요. 일단은 뭐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무려 4주 만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국내 지수의 반등이 이어지려면 뭐 다른 것들도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약화되면서 이 원화가 좀 이 강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지금 미국도 강하고 일본도 강한 상황에서 한국만 계속 이렇게 소외가 된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지금 물론 중국 증시의 반등이 이게 계속 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워낙 뭐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게 계속 뻗어갈지는 뭐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근데 하여튼 뭐 국내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세금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상속세라던가 또 금투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장기에 걸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씩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반등이 이어지려면 지금 필요한 거는 달러화가 조금 강세의 흐름이 좀 제한이 되고 이제는 원화가 좀 강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목요일날 새벽이죠. 1월 FOMC 결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은 3월 달이 이제 많이 후퇴가 됐죠. 원래 한때 1월 초만 하더라도 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90%였던 게 지금 47% 정도 수준으로 3월달 금리 인하 기대는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고요. 대신 5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한 8, 90%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은 어렵지만 5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FOMC에서 당장 3월은 아니더라도 5월 정도에는 그래도 인하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정당화되는 결과라고 한다면 시장은 뭐 조금씩이라도 국내 시장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그게 아니라 상반기 내내 뭐 정말 빨라야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나 생각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5월도 아니겠네 이러면 생각보다 조금 조정이 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주 1월 FOMC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후퇴한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 흐름이라던가 물가 흐름을 짚어봤었을 때 분명히 연준도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3월에는 후퇴한 상황에서 1월 달에 시장이 더 충격을 받을 정도로 호키시한 매파적인 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차원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수준 5.25에서 5.5%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실질 기준금리 수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코어 PC, 이 연준이 이 통화정책의 어떤 타겟으로 삼고 있는 코어 PC 지표가 지난주에 드디어 2.9%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무려 2년 9개월 만에 이 3%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5% 후반, 중반, 5.5고 이 물가상승률 3%라고 한다면 실질금리가 2.5%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경제 여건 대비로는 과하게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높은 실질금리를 낮춰주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충분히 지금 검토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코어 PC의 하락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보면 1월 FOMC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좀 단념했으니까 그래도 연내 어느 시점에 상관은 금리 인하를 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의 센티멘트보다는 조금 도비시한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월 달에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CPI도 지금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가 3.4%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뭐 PC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2%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설령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5월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3월에도 여전히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달러화가 최근에 다시 조금 약해지다가 103.5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다시 좀 낮아질,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 원화의 흐름 자체가 조금 강세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은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일단 저는 저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월 FMC에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마무리할 거다라는 그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이 여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준의 그 밸런스시트를 보게 되면은 작년 언제였냐? 작년 2022년 한 3월, 4월부터 지금 양적 긴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작년 3월에 그 SVB 사태 이후로 일시적으로 양적 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2년 정도 수준 기간 동안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려면 먼저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양적 긴축이 멈춰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준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제 전체 유동성을 잡는 건데, 만약에 연준이 5.25에서 5.5의 기준금리를 뭐 25bp 낮춘다 라고 하면 실제로 이 기준금리 타겟이 되는 7일물 RP금리, 미국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주고받는 이 RP가 뭐냐면은 결국은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채권을 찾아오는 이런 형태의 환매 조건부 거래를 우리가 리퍼체싱 어그리먼트에서 RP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RP 금리가 연준의 타겟 금리 수준에서 머물려면 연준이 그에 맞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보다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이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통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기준금리 낮춰가지고 RP금리가 낮아진 기준금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유동성 공급하고 뒤에서는 유동성 회수하고 이게 서로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은 통화정책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기 이전에 양적 긴축이 먼저 멈추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3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설령 5월 이후로 하더라도 아마도 상반기 중에는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고 마무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회에서는 3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 항상 정책이라는 거는 유연성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코어 PC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감안해보면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것도 조금 빠르게 논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1월 FOMC 결과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큰 얘기 안 할 거고 이미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다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라고 다 어느 정도 이 시장에 그 메시지를 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 내지는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FOMC 결과 이후에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그 국채금리에도 하향 안전 요인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를 지금 보시면 3.78까지 하락했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때 4.2까지 올라갔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서는 지금 4.2대에서는 조금 뭔가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60일 이동평균선과 좀 맞닿아 있는데 지금 그림상에서는 작년 10월 말 이후에 거의 한 120bp 정도 급락했다가 거의 한 30bp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그 저항 맞고 낮아지는 게 사실은 뭐 제일 예쁜 그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OMC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미국의 1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고용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 혼조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업수당 청구 실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농업 일자리 수는 조금 일자리 수 좀 감소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약간 이제 바닥에서는 조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좀 들썩거리는 모습. 그래서 만약에 1월 FOMC에서 양적 긴축의 종료에 대한 계획도 좀 나오고 그 다음 발표되는 1월 고용지표에서 다소 이 고용시장의 둔화 흐름이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나 3월에 인하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적어도 5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이 커질 수 있고 그게 다시 달러화의 강세를 제한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가고 원달러 환율이 그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시장이 이제는 그 부진을 조금 만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요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찜찜한 게 지난주에 가장 가격 지표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유가가 지금 어느새 78불까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유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는 한때 67불 갔던 게 지금 78불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인데 아직은 괜찮아요. 80불대까지만 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1월달 물가에는 좀 둔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80불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조금은 찜찜해지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유가가 좀 들썩거리는 이유가 미국 이제 한파로 인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고 그러면서 원유 재고가 좀 감소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이가 어느 정도 겨울도 좀 끝나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홍해 지역에서 예멘 반군 후티, 친이란 이 후티가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고, 미국하고 계속, 교전을 좀 보이고 있고, 이래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페크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이 석유에 대한 감산이 그렇게 딱히 본인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여서 물가를 좀 불안하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냐, 약간 좀 일시적인 요인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물가의 하향 안정 기조에는 큰 변화는 좀 없을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반기가 저는 주식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한국 시장이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가고 있어서 저도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일단은 지난주를 바닥으로 해서 국내 시장도 조금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좀 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애플과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져 있는 게 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인텔 같은 것들은 보면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1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실적이 나오면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시켜주는 거고, 약간의 실적 미스만 나와도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데, 달러화가 제가 얘기했던 예상대로 약세로 간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조금 상승세가 주춤하고 한국 시장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갭이 메꿔지는 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미국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달러화까지 계속 강세를 유지한다, 호키시한 멘트가 FOMC에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조정받는데 한국 시장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다음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약간 낙관적인 시각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 달러화의 약세 전환 여부, 또 이 양적 긴축의 종료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짚어드렸고요. 한 주 기다려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느덧 1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2월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2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스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2월은 좀 반등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1월 현재 조정 장세를 어떻게 저는 포트에 반영을 했을지 여러분들께 제 포트도 공개해 드릴 거고, 2월 달에 어떤 전략이 유용할 것인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조금 춥다가 다시 조금 이제 풀려가긴 하는 것 같은데, 추웠던 날씨가 풀려가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다소 조금 이렇게 녹아지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금퇴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